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재원입니다. 자, 메가랜드에서 부동산 학개론을 강의하고 있는데요. 일단 33회, 34회죠. 여러분들 34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하신 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합격할 수 있는 선택 황재원. 저랑 같이 수업을 열심히 1년 동안 들으면 누구나 다 합격할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가장 쉽게 설명을 할 거고, 자, 오래 남는 암기라고 나왔는데, 사실 이제 암기가 공부죠. 공부는 암기가 필수예요. 암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오래 남으려면 암기를 쉽게 하고 오랫동안 기억하려면 이해를 바탕으로 해야 돼요. 특히 부동산 학개론은 이해가 중심이 돼야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이해를 잘 시켜드리면 오랫동안 암기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고, 가장 효과적인 문제풀이라고 나왔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다,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많이 알고 있으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지만, 합격을 하려면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합격 점수 이상을 맞아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알고 있다, 잘 알아들었다, 그런데 문제를 못 풀면 합격하기 어려운 거예요. 문제 푸는 영역은 사실 공부하는 영역과 조금 별개로 우리가 이제 문자를 해석하는 능력도 필요해요. 물론 이제 개인 차이 편차가 좀 있긴 하겠지만,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많이 했거나 아니면 책을 많이 읽으신 분들은 문자를 잘 해석해서 빠르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지만, 공부는 많이 했지만 책을 많이 안 읽거나 문자를 읽는데 좀 속도가 느리거나 어려움을 갖는 분들은 연습을 좀 많이 해야죠. 문제풀이 연습을. 어찌됐거나 중요한 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언들은 제가 차차 수업 중에 많이 드릴 거고, 중요한 건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많이 알지 못해도 문제를 잘 풀면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이 알아도 문제를 잘 못 풀면 합격을 못 하는 거니까, 합격 점수 이상을 맞으려면 문제를 잘 풀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우리가 문제풀이를 할 거고, 많이. 자, 이렇게 제가 잘 준비해서 수업을 열심히 해드릴 거니까 수업만 잘 믿고 따라오시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자, 이때 첫 번째 오리엔테이션인데 개념 이해 과정이죠. 첫 수업부터 뭐 막 공부를 해야 되겠다, 시험에 뭐가 나오냐, 이거 막 공부하려고 너무 이렇게 의욕이 불타올라 가지고 접근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편하게 수업 들으시면서 아, 이런 게 있더라, 학개론이란 건 이런 거보다라고 알아듣고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네, 이렇게 선택하거나 판단하는데 이제 초점이 맞춰져서 영상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동산 학개론은 이렇게 공부하자라고 나왔는데, 첫 번째, 정확한 용어가 정리가 돼 있어야 돼요. 자, 부동산 학개론은 부동산과 관련된 학문을 부동산학이라 그래요. 자, 부동산 학문이라는 게 있는데, 부동산학의 개론이라고 나왔는데, 이 개론은 우리가 뭐 철학 개론, 심리학 개론, 건축학 개론이라고 개론이란 말을 많이 붙이죠, 학문에다가. 이 개론은 어떤 부분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서 심화된 거, 응용된 부분까지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학문은 이런 거다라고 우리가 겉핥기식으로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와 기본 원리만 딱 접근하는 것을 개론이라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학이라는 건 이런 거야 라고 전체를 소개해 주면서, 깊이는 없지만 넓은 범위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가 개념들과 원리와 용어들을 정리하는 것을 개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범위가 좀 넓은 특징이 있어요. 학창 시절에 내가 국영수 공부를 열심히 잘했다 그러면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는 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사실 수업만 따라오셔서 수업만 이해해도 충분히 합격 점수 이상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제 학창 시절에 공부를 좀 덜 했다거나 책을 많이 못 읽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열심히 또 공부를 해야죠. 선생님들이 가장 평균적인 얘기를 하지만 스스로 자신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돼. 이건 좀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내 스스로 잘 나를 판단해서 내가 남들보다 좀 뒤처졌다, 학창시절에 공부도 좀 못했고 책도 많이 못 읽어서 문자 해석 능력도 좀 부족하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공부량이 남들보다 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남들은 수업만 듣고 해결했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좀 더 공부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어찌됐거나 넓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용어가 등장하는데 수많은 용어와 개념들이 등장을 해요.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이 용어와 개념들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해야만 나중에 이 용어와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풀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합격하려면 문제를 잘 풀어야 되니까 이 용어와 개념들을 알아야 이 지문이 무슨 뜻이고 자연스럽게 당연히 이렇게 되겠네라고 해석이 돼야 암기하지 않고도 우리가 충분히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
개념과 용어 정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모든 개념과 용어들을 그냥 이런 거다라고 당연히 알겠지라고 제가 넘어가진 않을 거예요. 무조건 다 처음부터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이 단어의 뜻은 이렇다, 이런 뜻이다라고 잘 설명해 드릴 거니까 수업을 잘 따라오시면 용어 개념들 잘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고. 자, 두 번째 이제 계산 문제가 있는데, 자, 계산 문제는 필수라고 나왔네요. 선택이 아니에요. 할까 말까 이렇게 선택하는 부분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자, 우리 학기론의 40문제 중에 한 과목당 40문제로 구성되어 있고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해요. 평균 60점 이상이 돼야 합격이고 1차 과정은 민법과 학기론 두 과목이 있어요. 여기서 좀 중요한 걸 잠깐 정리하자면 민법과 학기론 두 과목이 1차 과정인데 이 두 개를 합쳐서 평균 60점 넘어야 합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꽈락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40점 이상은 맞아야 돼요. 40점에서 하나 더 틀려서 37.5, 한 문제에 2.5점 배점이에요. 37.5를 맞으면 평균이 80점, 90점, 60점 넘더라도 무조건 불합격이에요. 그래서 40점은 넘어야 돼요. 자, 그러면 두 과목에서 우리가 두 과목 민법과 학계론에서 만약에 민법이 최저 점수를 맞았다라고 한다면 최저는 40점이죠. 꽈락은 면해야 되니까. 그러면 합격을 하려면 학계론, 부동산 학계론을 줄여서 학계론이라고 얘기할 건데 학계론은 80점을 맞으면 이거 두 개 합쳐서 이제 평균이 60점이 되겠죠. 평균 60점 합격이 될 건데 자, 그럼 80점을 맞아야 최고 점수는 하나 다른 건 80점을 맞아야 돼요. 85점, 90점 의미 없어요. 합격에 필요한 건 최고 점수는 80점이에요. 80점. 그러니까 1차 과목은 두 과목이 있는데 합격 점수를 맞으려면 꽈락은 면해야 되니까 최저 점수가 40점이라면 최고 점수는 80점이다. 100점이 최고 점수가 아니에요. 1차에 가장 중요한 건 80점이 최고 점수예요. 그러니까 40문제 중에 8문제는 최고 점수 맞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다 버려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8문제는 버리고 32문제, 40문제 중에 32문제 맞으면 최고 점수다라는 거예요. 자, 계산 문제가 40문제 중에 평균 9문제가 출제가 돼요. 가장 적게 나온 건 7문제 출제된 적도 있고 가장 많이 출제된 건 11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는데 물론 이 계산 문제를 다 풀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합격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4문제 이상이 맞춰야 돼요. 4문제 이상. 이 4문제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모든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보니까 전에 나왔던 기본 유형에서 숫자만 바꿔서 나오는 문제들이 항상 4문제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9문제 출제되었을 때 3문제, 4문제 나머지는 좀 더 응용되거나 어려운 문제가 출제될 수 있어요. 좀 사고를 요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는 사실 풀지 않아야 돼요. 버려야 되는 거고. 우리가 풀어야 되는 계산 문제는 전에 나왔던 기본적인 유형에서 숫자만 바꾼 거,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 거, 4문제 이상만 풀면 안정적으로 합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모든 시험의 공통적인 부분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기출문제예요. 이따가도 설명을 하겠지만 기출문제만 충분히 연습을 하고 공부를 해놨다면 40점 이상을 맞는 데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요. 40점 이상을 맞는데. 근데 우리 이제 합격을 위해서 60점으로 잡는다라면 자, 기출문제를 응용한 문제들이 역시 40점 정도를 배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최고 난이도가 가장 높거나 심화된 문제가 20점 정도가 배점이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40%, 20%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60점을 맞으려면 기출문제를 열심히 공부하면 40점은 맞을 수 있고 이 기출문제에서 응용된 부분들을 좀 더 맞춰서 점수를 좀 올려야 되는데 이 응용 문제는 여러 문제를 제가 같이 이제 수업하면서 많은 문제를 제시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커리큘럼에서 이제 응용문 지문을 해결할 수 있도록 예상 문제 풀이 과정도 있고 그래서 이해만 하면 사실 충분히 풀어낼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20점 이 난이도는 버린다 하더라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버리더라도 여기서 20점을 필요로 하는데 중요한 건 계산 문제는 이 9문제는 모두 다 난이도 중과 난이도 상에 배치되어 있어요. 이 계산 문제가. 그래서 이 중에서 4문제를 맞춰서 계산 문제를 4문제면 10점이죠. 그래서 응용된 지문, 기본적인 지문 10점 이상을 맞추고 계산 문제 4문제 10점을 맞추면 60점 이상 맞추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커리큘럼대로만 잘 수업만 따라가면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나오는 40점과
그 다음에 이걸 좀 응용해서 나오는 10점 정도의 지문 문제를 풀어내고, 이론 문제를 풀어내고, 계산 문제 4문제 이상을 맞춰놓으면 60점 이상 맞추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고, 나머지 몇 개 찍어서 맞춘다라면 70점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 기출문제를 풀어내는 게 또 만만치가 않아요. 그냥 쉽게 나오진 않겠죠. 공부를 충분히 해야만 기출문제를 풀어낼 수 있고, 우리가 이론 정리를 앞부분에서 이제 많이 할 건데, 이론 정리하는 건 기출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이론 과정이라고 생각하셔도 이게 뭐 부족함이 없어요.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 자, 어찌되거나 합격을 안정적으로, 우리가 1년 공부해서 도박해가지고 계산 문제 안 나올 거야. 물론 계산 문제에 좀 거부감이 있는 분이 분명 있을 거예요. 학창시절에 수학을 조금만 했다라면 전혀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쉽게 풀어낼 수 있는데, 숫자에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좀 더 노력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가장 쉬운, 우리나라에서 가장 쉬운 계산 문제 풀이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릴 거예요. 제가 자신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계산 문제를 쉽게 잘 풀어 드릴 거예요. 잘 풀어 드릴 거면 여러분 수업을 듣고 이해하면 되고, 이해를 바탕으로 계속 반복하면 전혀 어렵지 않게 4문제 이상 풀어내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거예요. 이렇게 쭉 준비를 잘 할 거다라는 거. 자, 우리 계산 문제는 사실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초등학교 때의 산수 과정과 중학교 1학년 과정까지의 수학적인, 수학이라고 할 정도도 아닌 산수 과정의 이해만 있으면, 지식만 있으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어요. 학창시절에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제가 초등학교 수준부터 사칙 연산부터 잘 설명해 드릴 거예요. 분수란 뭔지, 퍼센트의 백분율은 뭔지, 비례식은 뭔지, 이런 것들을 다 잘 원리적으로 설명해 드려서 결국 문제 풀어낼 수 있게 충분히 이해시켜 드릴 거니까 열심히 잘 따라와서 여러분은 이해하고 반복만 하면 충분히 계산 문제 풀어낼 수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계산 문제는 선택이 아니라 안정적인 합격을 위한 필수 과정이라는 거 꼭 명심하시길 바라고, 무조건 나 계산 문제 버릴 거야, 이런 사람들 안 돼요. 처음부터 좀 욕심을 내면서 잘 따라오면, 처음엔 좀 어려울 수는 있겠어요. 있을 수 있죠. 잘 따라오시면 나중에는 계산 문제는 그냥 보너스 문제가 되는 거야. 계산 문제는 한 번만 딱 정확히 풀어내면 더 공부할 게 없어요. 이제 틈 날 때마다 한 번씩만 더 풀어봐서 감만 익힌다라면 그 뒤에 계속 풀어낼 수 있으니까 사실 점수 올리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출제 비중이 너무 높아요. 계산 문제 유형이 총 18가지가 있는데 18가지 중에 9문제가 출제된다는 건 2개 유형 중에 하나가 출제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공부의 이론은 많이 공부해도 한 5페이지를 공부해도 한 문제가 나올까 말까 한 유형들이 많아요. 이론 문제에서는. 근데 계산 문제는 2개 유형 중에 하나가 출제되니까 출제 비중도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제 물론 수학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는 분이 있겠지만 이런 걸 일단 편견을 버리고 충분히 선생님과 같이 수업을 들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3번째는 이제 이해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특히 다른 과목에 비해서 학개론은 이해가 필요해요. 다른 과목은 다 법령이에요. 학개론을 뺀 나머지는 다 법률 과목인데, 학개론은 국어도 잘해야 되고 영어도 조금 나오고 단어가, 수학도 좀 잘해야 되고, 자, 그래서 국영수와 좀 많이 관련돼 있고 범위도 넓어요. 다양하게 배우다 보니까 이제 암기가 필요한 단원도 있지만 이해를 해야만 반드시 풀어낼 수 있는 지문들이나 문제들이 있어요. 이해가 안 되면 풀어내질 못해요. 그리고 하나 원리를 이해하면 무수히 많이 파생되어 있는 응용 지문들을 해석할 수 있는데, 각각을 다 암기해서는 우리가 문제 대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응용 지문들도 많이 출제가 되니까 물론 이제 많이 다양하게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릴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만약에 남의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다, 이런 질문을 한번 보죠. 남의 돈을 많이 빌릴 수 있다. 빌릴 수 있다. 자,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보죠. 이 문장이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험 문제 그대로 나오진 않아요. 이걸 다양하게 다른 단어를 써서, 다른 용어를 써서 다양한 표현으로 등장을 하는데, 이런 응용 지문들을 자주 제가 여러 개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이런 걸 여러분 듣고 당연히 그게 같은 뜻이구나 라고 이제 이해만 하면 다양하게 응용 지문이 나오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남의 돈은, 빌린 돈을 얘기해요. 남의 돈, 타인 자본이죠. 그래서 이 타인 자본을 우리 학교론에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해요. 반드시 외워야 되는 용어이기도 해요. 우리가 돈을 빌린 돈을 2글자로 가장 많이 쓰고 중요한 단어가 부채예요. 부채. 부채는 빌린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돈을 빌렸다라고 얘기할 때 대부받았다, 대출받았다, 융자했다, 차입했다 이런 표현도 써요. 돈을 빌렸다를 대출했다, 대부했다, 융자했다, 차입했다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이 부채와 똑같은 용어들이 어떤 게 있냐면 대출액, 그 다음에 대부액, 그 다음에 융자액, 그 다음에 또는 차입액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되고도 있어요. 자, 어떤 시험에서는 타인자본 나오고 다음 회에서는 부채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는 대출액, 대부액, 융자액 다르게 표현되다 보니까 이런 용어들을 잘 정리해야 공부를 좀 더 쉽게 할 수 있고 많이 빌릴 수 있다를 이걸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대출 규모가 커졌다. 자, 근데 대출 규모가 커지려면 마음대로 돈을 빌려주진 않아요. 나라에서 금융위원회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은행들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 금융위원회에서 주택담보대출일 때는 LTV와 DTI로 대출금을 여기까지만 빌려주라고 규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LTV와 DTI가 상향되면 대출 규모가 커져요. 이걸 좀 더 학문적으로 유식하게 좀 표현할 때 채무를 수용할 능력이라 그래요. 채무를 수용할 능력. 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이에요. 빚을 안을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높아졌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향상되었다는 표현을 높인다를 재고했다라고 해요. 어이의 어이. 이 재고는 다시 생각한다라는 거고 이건 우리 학교에서 등장하는 단어가 아니고 이 재고는 높인다, 향상시킨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지문이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돼요.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 남의 돈이라는 건 빌린 돈이고 이런 단어들이 똑같다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많이 빌릴 수 있다라는 건 대출 규모가 커져서 LTV, DTI와 관련됐다라는 것도 이해해야 되고 자, 이걸 우리가 채무를 안을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됐다. 이게 같은 말리 재고됐다, 재고된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학개론을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좀 책을 좀 덜 읽어서 이제 문자를 해석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는 분들이 학개론이 좀 많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선생님들이 잘 수업 중에 설명을 해줄 거니까 수업을 잘 듣고 들으면서 이해되는 것과 이해 안 되는 것들은 좀 체크해놓고 집에서 복습 정리하면서 내 걸로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이런 것들을 다 충분히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릴 거니까 수업만 잘 들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민법이나 학개론이나 공법 같은 과목은 범위가 좀 많아요. 넓고 내용이 많아요. 근데 시간 배분은 다 모든 과목이 똑같이 돼 있다 보니까 학개론은 사실 수업만으로 모든 것들을 많이 설명해 주기에 시간이 좀 모자란 편이에요. 그래서 따로 수업 중에 잡담은 많이 하지 않을 편이에요. 잡담 많이 하지 않고 제가 모든 시간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많이 준비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걸로 제가 많은 시간을 투자할 거니까 그렇게 잘 믿고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정확한 이해를 한다라면 이제 어떤 내용을 하나를 각각 구석구석마다 이제 하나씩마다 개별적으로 암기하면 공부한 것 같아요. 느낌이 안 것 같아요. 근데 하루나 이틀만 지나도 싹 사라져요. 그럼 다시 또 공부해야 돼요. 또 암기하고 앞글자 따서 암기하면 공부한 것 같지만 또 2, 3일 지나면 또 사라져요. 이렇게 공부하는 건 비효율적이에요. 자, 정확한 이해를 입체적으로 크게 관련지어서 전체를 한번 딱 이해해 놓으면 A가 나오면 B가 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B가 나오면 C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해된 과정을 전체를 이렇게 엮어서 이해를 하면 나중에 어떤 단서 하나만 딱 등장하면 당연히 이거 나오지 이게 연결되면 당연히 이렇게 되겠지라고 자연스럽게 암기하지 않아도 쭉 풀러지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라면 암기량을 엄청나게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반 이상 줄어들 수 있어요. 특히 학기로는 이렇게 공부하기에 적합한 과목이다 보니까 무조건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명심하셔야 되고 오래 기억할 수도 있죠. 이해가 되면 오래 기억할 수 있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문제풀이를 잘 해야 되고 물론 이해했다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공부는 무조건 암기예요. 절대적인 공부 시간이 필요해요. 사실 수업 중에 암기할 수 있고 학습 능력이 뛰어나면 수업 중에 다 암기할 수 있겠지만 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 따로 시간을 내서 복습 시간을 조금씩 가지면서 공부했던 거 수업 중에 공부했던 걸 암기하면 충분히 오랫동안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 거예요. 과목이 6과목인데 과목들이 만만치가 않아요. 다 뭐 평균 60점이라고 해서 좀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겁을 들이는 건 아니고
60점이니까 뭐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처음에 이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접근을 했을 수 있겠지만 막상 공부를 해보면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등장해요. 동차로 준비한다는 건 이 공부할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학개론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하면 다른 과목에 좀 더 어려운 거. 민법은 사실 이제 법과 관련된 내용에서 가장 법의 기본이 민법이죠. 내용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에. 학개론보다는 사실 입문할 때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게 민법이기도 해요. 민법이 처음에 좀 거부감이 많이 들 거예요. 이게 무슨 프랑스어인지 러시아어인지 잘 못 알아들을 거예요. 분명히 한글말로 써 있지만 머릿속에 쉽게 이러다라고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어요. 어쨌거나 그런 데에 시간을 많이 좀 투자하고 학개론의 시간을 좀 줄일 수 있는 거, 이렇게 공부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제가 잘 이해시켜 드릴 거니까. 자, 우리 이제 1년 커리큘럼을 잠깐 좀 살펴보면 11월, 12월 달에는 개념 완성.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영상으로 보고 있는 건 개념 이해 단계예요. 개념 이해 단계고, 개념 이해는 스튜디오 촬영만으로, 영상만으로 제공되는 과정이고, 이제 듣는 분도 있고 안 듣는 분도 있을 텐데, 이 영상을 듣는 분들은 아마 이제 나는 올해 꼭 반드시 합격을 하겠다, 처음부터 이제 마음을 좀 다잡고 의지를 좀 강하게 세우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볼 것 같은데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너무 잘하고 계신 거고, 이 수업을 듣는 것과 안 듣는 건 우리가 이제 수업 딱 들어가면서부터가 이제 차이가 나요. 어떤 단어 뜻을 좀 알고 접근하는 것과 뭔지 모르고 접근하는 건 사실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해 능력에 큰 차이를 만들어내니까 잘하고 계신 거고, 지금 이제 개념 이해 단계에서 영상으로 제시가 되고, 이제 1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에 들어갈 건데, 개념 완성, 기본 이론. 자, 개념 완성은 이제 학개론에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룰 거고, 여기에 살을 붙여서 기본 이론에서는 좀 더 세세하게 시험 문제 나오는 걸 중심으로 해서 개념을 잡아 나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체 시험 문제에 나오는 90점 이상을 맞추기 위한 내용 정리는 사실 3, 4월 달에 유학집으로 공부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론서는 유학집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물론 이제 기본서가 있긴 해요. 기본서는 약 500페이지 이상이 될 건데 500페이지 이상. 이 기본서를 열심히 공부하면 물론 얘가 95점 이상은 맞출 수 있어요. 물론 뭐 100점까지라고 해보죠. 기본서를 완벽하게 내가 100% 이해하고 암기했다 그러면 100점 맞을 수 있는데, 이론서의 핵심 정리해서 하는 요약집만 가지고도 90점 이상 맞추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요약집만 공부한 사람도 만점 맞은 분도 있고 하나 틀린 분도 많아요. 사실 충분해요. 자, 그런데 10점을 더 맞추려고 이 요약집은 250페이지 정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250페이지 넘는 걸 더 10점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사실 비효율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1차 과목은 최고 점수가 80점이니까 그래서 너무 기본서에 연연해 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물론 모든 과목이 아니라 학개론에 한해서예요. 다른 과목은 특히 저도 이제 시험 공부를 해가지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공부를 했었죠. 민법이나 공법 같은 건 기본서를 한 번씩 읽는 게 시험에 너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민법이나 공법은 기본서를 좀 읽는 게 필요하지만 학개론은 사실 기본서보다는 이 요약집으로 공부해도, 이 적은 내용으로 공부해도 고득점 맞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중심은 이론서는 요약집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이론 정리를 한번 간단히 하고 여기에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만을 중심으로 해서 기본 이론을 해서 한 번 더 정리하고, 그 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모든 이론을 자세히 정리하는 요약집으로 공부를 할 거고, 자, 이론 정리를 이렇게 공부한 이유는 사실 우리가 학문 연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합격을 하기 위한 거죠. 합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건 문제를 잘 풀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수험 생활의 모든 수험 생활의 기본이에요. 어떤 뭐 시험이든 자격증 시험이든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이 기출문제만 잘 풀어내도 합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 기출문제를 풀어내기 위한 이론 정리를 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이론 정리는 이 기출문제를 잘 풀어내기 위해서 이론을 잘 정리한 거고, 이 기출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열심히 다 풀어볼 거고, 이 기출문제를 응용한 문제를 좀 더 연습하기 위해서 예상문제 풀이 과정이 있어요. 물론 이때 문제만 푸는 건 아니에요. 이때 공부했던 중요한 이론을 같이 기출문제도 풀고 예상문제, 이 기출문제를 좀 더 응용되거나 심화된 부분까지 다루는 부분이에요. 이때도 역시 이론 정리를 할 거고, 그래서 문제풀이 연습을 충분히 한 다음에 이제 9, 10월 달에는 마무리 정리로 이론 총정리로 다시 한번 이론을 한번 쭉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전과 비슷하게
실제 이렇게 전 단원에서 40문제를 봤을 때 시간을 정해서 동형 모의고사 실전과 비슷하게 4번 정도에 거쳐서 실전 대비를 하는 거죠.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11월, 12월, 1, 2월 달에는 사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공부할 건데 제 수업은 스마트 학개론이라고 해서 스마트 학개론, 제가 스마트하다고 생각해서 스마트 이름으로 지었어요. 자, 스마트 학개론 부교재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스마트 학개론 부교재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한 테마마다 한 55테마로 55개로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 한 테마당 한 페이지 정도 이렇게 가장 압축된 내용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만 압축된 걸로 다시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11월부터 11월, 12월, 1월달, 2월달은 이렇게 스마트 학개론 부교재로 공부하게 될 거라는 거 구입을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걸 사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짧은 시간에 반복해서 공부할 거예요. 한 페이지가 한 100페이지 정도 넘어갈 건데 우리가 이제 시험에 필요한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내용과 관련된 우리 시험 문제에 최근에 나왔던 기출문제, 가장 중요한 기출문제를 여기다 지문을 문제로 제가 엮어놨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그래서 이걸로 11월, 12월, 1, 2월 달 공부하게 될 거라는 거, 스마트 학개론 부교재로. 자, 그리고 3, 4월 달부터 유학집으로 전체 정리하고, 자, 그리고 이제 수업 중에 암기 코드가 있을 건데 제가 수업 중에 설명을 충분히 하고 이해가 된 다음에 이해된 걸 이렇게 암기하면 효율적으로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게 암기 코드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암기 코드가 머릿속에 싹 잘 들어가서 쉽게 암기할 수 있도록 거부감 없이 앞글자만 따서 이렇게 암기 코드를 만든 건 아니에요. 이해시켜 드리고 이해한 걸 바탕으로 이렇게 암기하면 오랫동안 기억될 수 있도록 암기 코드를 계속 수업 중에 설명해 줄 거고 3, 4월 달쯤 가면 우리가 공부를 전체 했을 때 암기 코드 다 수업 중에 설명했던 것들을 쭉 정리한 파일을 제가 제시해 드릴 거니까 이 암기 코드를 가지고 여러 개 출력해서 화장실에도 놓고 책상 앞에도 놓고 뭐 식탁 앞에도 놓고 침대 옆에도 놓고 심심할 때마다 쭉 한 번씩 가볍게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공부했던 것들이 쭉 머릿속에 체계를 잡히면서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암기 코드를 활용을 할 거다는 거. 저에 대해서 좀 궁금하면 메달 TV라고 있어요. 메가랜드의 유튜브가 메가랜드를 달리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메달 TV가 있는데 메달 TV의 PD님께서 하나 만들어주신 영상인데 저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재밌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좀 보시면 아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좀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좀 들려주셔서 뭐 응원 댓글도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밴드에 제가 밴드를 하나 운영하는데 학개론의 정석 황재원 이렇게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면 이게 밴드가 있을 거예요. 약 한 6천 명 정도 만든 지 한 2년 정도 지났는데 2년 정도에 좀 많이 사람들이 왔어요. 가장 빠르게 인원수가 좀 늘기도 했는데 6천 명 정도 지금 구성원들이 있는데 자, 이 밴드를 활용하시면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1월 달부터는 매일 2문제씩 기출문제를 올려드릴 거예요. 수업에서 배웠던 내용을 가장 기본적인 기출문제부터 제가 관련 지어서 매일 올려드리면 아침에 짬내서 화장실에 일어나서 가셨을 때나 뭐 지하철 타고 오실 때나 아니면 뭘 좀 여유가 있을 때 잠깐 정도 밴드에 들어가셔서 기출문제 2문제를 쭉 읽어보고 풀어보고 틀리면 다시 한번 이제 검토해서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것들을 한번 수정하고 매일 기출문제를 이렇게 다루면 공부하는 데 크게 도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더 보충 자료 같은 것도 밴드에 제가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계획이 되어 있긴 한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히지 않았지만 초창기부터 한 달에 한 2번 이상 정도 토요일 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라이브 방송으로 제가 이제 밴드를 통해서 영상으로 제공해 드릴 예정이에요. 어려운 단원들이나 또는 좀 여러분들이 공부하기에 수업 중으로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 이미 제가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부분을 어려워하고 수업 중에 충분히 잘 설명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이해되지만 좀 부족한 부분들을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충분히 따로 라이브 강의를 통해서 따로 보충 설명을 또 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니까 이 밴드에 가입하셔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생각하는 내용인데 뭐 제 입으로 직접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부끄럽긴 하지만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 강의에서는 언제든지 간에 1년 동안 여러분과 같이 강의할 때 최선을 항상 다할 거라는 거 잡담 많지 않을 거예요. 공부하기에도 바쁘고 이해시켜 드리는데도 부족한 시간이다 보니까 또 너무 중요한 시간이고 제가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해시키고 준비를 많이 해서 이렇게 잘 설명을 해서 짧은 시간에 해석할 수 있는 거, 여러분들이 각각 1시간씩만 제가 수업을 잘 해서 쉽게 알아들으면 따로 공부를 하지 않아도 될 시간들을 절약할 수 있겠죠. 제 수업을 듣는 사람이 1000명이라면 1시간씩만 아껴도 10분씩만 아껴도 어마어마한 시간이 절약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투자했던 거에 헛되지 않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가장 좋은 완벽한 수업을 하려고 노력할 거라는 거. 물론 이제 완벽하다는 건 좀 자만일 수 있겠지만 그걸 향해서 제가 항상 노력할 거라는 건 제가 꼭 약속드릴 수 있어요. 한번 찾아가셔서 한번 보시면 재밌는 얘기도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첫 수업은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받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이제 개념 이해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목차가 사실 중요하니까 학개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보는 시간을 두 번째 시간으로 가질까 생각 중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